PRCB 186번째 발표로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Arbitrary Style Transfer in Real Time with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에서도 바로 나와 있듯이 스타일 트랜스퍼, 잠시만요. 네,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스타일 트랜스퍼를 arbitrary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몇 개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도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고 싶은 거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게 될 텐데, 다양한 스타일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었던 거는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이라는 그 스텝을 넣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코드를 찾아보다가 저자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 논문을 썼을 때가 23살 때였더라고요. 그리고 첫 논문이 21살 때 쓰고, 그래서 최근에도 활발하게 이제 논문을 저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요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 논문 외에도 추후에 발표된 논문들이 재미있고, 특히나 가장 최근에 발표된 Point Flow라는 논문이 그 짧은 영상을 봤는데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표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저자분이 똑똑하신 분 같아요. 이 저자분이 쓰신 최근 논문들도 더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스타일 트랜스퍼 영역에서 어떤 과거의 연구들이 있었고, 그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논문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는지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에 영감을 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셔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세 가지 이제 단계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구조와 실험 설계 그리고 결과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2016년부터 많은 논문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크게 총 3가지 논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게티스가 쓴 스타일 트랜스퍼, 그 다음에 이제 첸이라는 분이 패스트 패치라는 논문을 발표하셨고, 그 다음에 울리아노브가 Improve Texture Network라는 논문이 발표가 되었어요. 사실 이분은 2016년에 텍스처 네트워크라는 논문을 먼저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슷하고 아무래도 최근의 내용을 커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총 3개의 논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3개의 논문에 나왔던 정확도나 그 속도에 대한 지표는 이 논문의 모델을 평가하는 데도 그대로 사용이 되게 되니까 앞부분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하나의 컨텐트 이미지, 어떤 내용이 들어간 이미지가 있고 이런 화풍이 보이는 스타일이 있으면은 이 컨텐츠에 스타일을 입혀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개념 자체가 16년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었고 이전에도 뭐 사진을 더 그림처럼 바꾼다던가 뭐 텍스처 신세시스, 로우 레벨 스태티스틱스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뭐 픽셀 방식으로 뭐 색깔을 바꾼다거나 질감을 바꾸는 식의 그런 시도들은 있었는데 이 스타일 트랜스퍼가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 게티스라는 분이 처음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스타일 트랜스퍼를 뉴럴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논문의 퀄리티나 이 논문의 스피드 같은 게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수천 회에 인용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까지도 퀄리티의 지표가 될 만큼 결과물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컴퓨테이션 파워를 이용하더라도 여전히 이 스타일 트랜스퍼는 가장 큰 단점이 느려요. 왜냐하면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 스타일에서 리컨스트럭션을 위해서 셀 레프레젠테이션을 뽑는데 인코딩에서 이 피처맵들을 뽑고 스타일도 뽑고 컨텐츠도 뽑고 얘네들을 다 하나씩 합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이터레이션을 매번 하는 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리얼타임은 거의 불가능하고 몇 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나온 이 스타일 트랜스퍼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울리아노브라는 분이 쓰신 Improved Texture Networks에서는
피드포워드 방식을 활용해서 더 빠르게 프로세스를 돌릴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돌릴 수 있는 백그라운드에서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언바이어스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뭐 러닝 포뮬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1번에 연결이 많이 되는 얘기고 1번이 메인이라서 이 뒷부분에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은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는 앞에 게티스가 발표한 논문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향상되었다. 그런데 속도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 스타일, 하나의 스타일만 학습을 해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스타일, 우리가 뭐 어떠한 새로운 스타일을 넣고 싶으면은 그 스타일에 대한 적용을 해서도 그 프로세스를 돌리는 게 불가능했어요. 이 문제를 스타일이 한정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 나온 논문이 첸이라는 분이 쓰신 패스트 패치라는 논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앞선 논문과 같이 feed forward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동시에 앞에는 한 가지 스타일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arbitrary 스타일이 돼요. 그래서 아무 스타일이나 넣어서 이미지를 뽑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스타일 수합 레이어가 가능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컨텐트 피처에 있는 피처를 스타일 피처로 패치 바이 패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툴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 전체 프로세스에 95%의 계산량을 차지할 정도로 스타일 수합 레이어라는 게 바틀렉, 컴퓨테이셔널 바틀렉이었어요. 당연히 피드포워드 방식이니까 빠르기는 했지만 앞선 방식보다는 훨씬 더 느렸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DNN을 처음 스타일 트랜스퍼에 사용한 이 논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느리니까 빠르게 한 임프루브 텍스처 논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스타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패스트 패치라는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스피드, 플렉서빌리티, 퀄리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아쉬운 점이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스피드가 너무 느렸고요. 마찬가지로 패스트 패치는 스피드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지만 앞서서도 수업 레이어 하는 방식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느린 중간 정도의 속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플렉서빌리티 면에서는 이 첫 번째 논문이나 세 번째 논문은 플렉서블하게 아무 뭐 arbitrary한 스타일을 넣을 수 있었지만 이거는 하나의 스타일 혹은 유사한 논문에서는 뭐 32개, 300개의 스타일을 한꺼번에 학습시킨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N개로 제한이 되는 플렉서빌리티의 제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편 속도와 플렉서빌리티를 어느 정도 커버한 이 논문은 정확 그 퀄리티 면에서 아쉬움을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뒤에 이미지를 보면은 아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아쉬웠구나를 맨 마지막에 이 논문의 퀄리티를 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논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2017년에 요 아다인이라는 논문이 발표가 되고요. 아다인 이후에도 요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한 다양한 논문들,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는 다양한 논문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유명한 게 바로 스타일 갭 논문이 있죠. 이 스타일 갭 논문은 131번째 PRCB 발표로 지원님이 이미 발표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발표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거 다 보셨으니까 조금 더 이때 어떤 거 들었는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 혹시 유튜브로 이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걸 다 보시고 이 링크로 넘어가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논문이 그러면 스피드랑 플렉서빌리티랑 퀄리티를 다 잡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다인,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해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떠올리기까지 이 저자가 영감을 받은 컨디셔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아이오페 외 동저자가 발표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피처 맵에서 이 채널의 개수가 있고 채널과 너비와 높이를 합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같이 트레이닝 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만 또 제네레이티브 이미지 모델링 이미지 생성하는데도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선행 논문 연구를 봤듯이 울리아브라는 분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했어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요. 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 N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모든 채널들을 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채널에 대해서만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개념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울리아브의 논문에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도움이 되었는지 자체는 아직 뚜렷한 해석은 없는데, 이 저자는 울리아브가 해석한 이 부분과 본인의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 덧붙이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제일 먼저 그냥 일반 이미지가 있고요. 그 배치 놈으로 돌렸을 때랑 인스턴스 놈으로 돌렸을 때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배치 놈보다 인스턴스 놈이 로스가 더 낮은데, 보시면은 원 저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쓴 울리아노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컨트래스트 노멀라이즈드가 됐기 때문에 더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폭이 더 벌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컨트래스트 부분을 해결을 해서 만약에 그 성과가 더 좋아진 거라면은 이미 컨트래스트 노멀라이즈 된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은 배치놈과 인스턴스 놈 사이에 격차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의 줄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원저자의 해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저자인 순황은 실험을 해보니까 스타일 노멀라이즈드 이미지를 넣었을 때 배치놈과 인스턴스 놈이 거의 차이를 안 보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놈이 효과적으로 이 논문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거는 스타일 부분에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유리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컨디셔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이 앞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수식하고 보시면요. 여기에 X의 뮤랑 로가 있고 여기 감마 베타가 있는데, 이 감마 베타가 감마 S, 베타 S인데 이 S가 fixed set of styles예요. 몇 개의 스타일을 정해놓고 그 스타일에 대해서 감마 값, 베타 값을 그대로 그 셋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이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훨씬 더 간편한 수식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프리셋이 있어야만 이 감마 베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고요. 반면에 컨디셔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 감마나 베타 값만 바뀌어도 완벽하게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오는 바로 이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이 감마랑 베타만 바뀌어도 그 이미지가 완벽하게 바뀔 수 있다면 이 부분만 바꾸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컨디셔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의 감마와 베타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정해진 게 아니라 직접 이 스타일 Y 인풋으로부터 U랑 로를 계산을 직접 해서 들어가면은 아무 스타일이 들어와도 arbitrary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간단한 수식으로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 아라인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learnable affine parameter인데요. adaptively computes the affine parameter from the style input. 스타일 인풋 Y로부터 바로 계산을 해서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미지 컨텐트랑 이미지 스타일이 들어오면은 인코더 피처 맵에서 이제 아다인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하고 이제 디코딩을 해서 이미지가 뿅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요. 실험은 MS코코가 컨텐트 이미지, 그 다음에 위키아르케에 있는 스타일 이미지를 썼고요. 로스 펑션은 컨텐트 로스랑 스타일 로스 두 개를 받고, 스타일 로스는 사실 이렇게 복잡한 시식을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기존에 아까 선행 논문 세 가지랑 공평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때 썼던 똑같은 로스 펑션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과, 로스에서의 결과를 보면요. 이 파랑색이 이제 게티스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DNN을 스타일 트랜스퍼에 썼던 그의 논문에서는 지금까지도 보면 로스가 이터레이션만 많이 돌면은 가장 낮은 값에 수렴하는 거는 게티스의 논문이에요. 하지만 앞서서 봤듯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얼타임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울리아브나 뭐 우리 논문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울리아브랑 우리 거랑 비교를 하면요. 이게 조금 더 낮기는 해요. 여전히 우리의 모델이, 우리의 아다인이 조금 더 로스가 더 높기는 하나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얘는 한 가지 스타일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제한이 큰데 이거는 아무 스타일이나 다 쓸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로스는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결론이고요. 시간 면에서의 결과를 보면요. 게티스의 논문은 보시면은 512픽셀일 때 46.75초나 걸렸어요. 그거를
이제 확 줄인 게 바로 이 울리아노브의 논문이었고 0.038이니까 리얼타임이 가능해졌죠. 두몰린의 논문도 있는데 이거는 울리아노브의 모델과 거의 비슷한데 이건 스타일이 딱 하나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32개 스타일을 이제 한 번에 학습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300개도 있기는 한데 여전히 리미티드고 비슷한 속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나온 패스트 패치가 대안이었는데 이 패스트 패치는 수업 레이어 때문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어서 3.2초.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빨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거에 비해서 거의 100배가 더 느리기 때문에 이것도 리얼타임은 어렵고 사실 애매한 중간에 있죠. 우리의 논문의 결과를 보면은 속도는 거의 이제 요 앞에 있는 리얼타임에 가까운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스타일은 무한개의 스타일을 넣을 수 있어요. arbitrary하게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 하나를 추가를 해보면은 얘는 스피드 면에서도 최고점, 플렉서빌리티 면에서도 최고점을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제가 이제 퀄리티 부분을 아직 안 넣었는데 이 결과물을 보면서 퀄리티를 우리가 직접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왼쪽이 스타일, 그 다음 두 번째 칼럼이 컨텐츠고요. 이 세 번째 게 이제 우리의 논문의 결과물이에요. 제일 좋다고 평가하는 제일 오른쪽 칼럼, 게티스의 논문과 비교해보면은 대부분의 면에서 크게 육안으로 그 퀄리티의 차이를 비교하지 못할 만큼 훌륭한 결과물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봐도 큰 차이 없이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다섯 번째 줄만 보면은 이 하늘 부분이나 이 다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게티스의 논문보다는 스타일이 더 잘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전반적으로는 세계 선행 논문들과 비교했었을 때 퀄리티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패스트 패치 논문인 체내 논문에 대한 퀄리티를 주의해서 본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다리는 거의 스타일을 못 입히고 있고 이 사람의 이미지도 애매하죠.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뿌옇고 스타일이 확실하게 적용된 느낌이 양쪽하고 비교했었을 때 덜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도랑 다양성을 잡으려고 했던 이 체내 논문은 퀄리티 면에서의 저하가 있었는데 이 본 논문, 이번에 발표드린 논문은 퀄리티에서도 큰 저하 없이 그 arbitrary한 스타일들을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요. 게티스의 논문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스타일을 트레이닝에 넣기 때문에 이미 모든 스타일들이 트레이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트레이닝 단계에서. 근데 우리 논문은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스타일을 하나도 안 넣어요. 그래서 앞서도 뭐 데이터셋이라는 게 나왔지만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스타일이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배경 설명까지 듣고 나면은 이거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얼마나 우수한 성과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아다인이 왜 잘 나왔는지 더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컨캐트네이션으로 변경을 해서 인코딩을 한 거 두 가지, 스타일과 컨텐트 부분과 그 다음에 인코딩은 아다인으로 하는데 이제 디코딩 부분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이 로스 함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스타일이 통일됐었을 때 유리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양한 스타일이 들어왔었을 때는 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디코딩을 하게 되면은 스타일 부분에서의 로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캐트네이션을 했었을 경우에도 컨캐트네이션은 그냥 이미지랑 스타일이랑 생으로 합친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컨텐트 부분이 이제 로스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의 컨텐트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스타일이 그 다음으로 잘 안 나오고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 보는 거를 이제 사진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요. 이제 여기서 확인을 했던 인코딩 부분을 콘카트네이션으로 바꾼 거랑 그 다음에 디코딩 부분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진으로 보여준 건데요. 여기 스타일이 있고 컨텐트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콘카트네이션을 쓰게 되면은 이 컨텐트에 대한 로스가 컸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스타일에 오리가 있는데 스타일에서는 스타일만 뽑아와야 되지 오리를 뽑아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오리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이고 오히려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꽃이나 집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뭉개진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컨텐트 로스가 많이 나는 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나는구나 보실 수 있고요. 이 아다인을 사용해서 인코딩하고 디코딩한 이 부분이 가장 잘 나오고 있고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에서는
아까 스타일 부분에 로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의 한계로 지금 다 깨져서 잘 안 보이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에 비해서는 결과물이 잘 나왔지만 요거랑 세세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컨텐츠를 조금 더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의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이게 심플한 공식을 쓰고 있다 보니까 스타일을 얼마나 적용할 건지, 뭐 색깔이나 어떤 영역을 구분해서 적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파 값을 정해서 스타일에 대한 가중치를 그냥 수식에 넣어주기만 하면요. 스타일이 0일 때 이게 이제 컨텐츠 이미지고 이게 스타일인데 스타일이 0일 때부터 0.25, 0.5, 0.75, 1, 100%까지 그래서 스타일을 얼마큼 적용할 건지 이제 적용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될 수 있고요. 컨텐츠, 스타일, 트레이드오프를 직접 결정을 해서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스타일,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한데요. 이 여자분의 사진에서 서로 다른 4가지 스타일의 그림이 있는데 이 4가지 스타일을 섞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의 스타일과 이 오른쪽의 스타일을 섞으면은 이 가운데 이미지, 그리고 이 모든 게 똑같이 섞여진 게 이 제일 가운데 이미지죠. 뭔가 그럴듯하죠? 스타일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스타일을 몇 %씩 섞어서 스타일 인터폴레이션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컬러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 컬러 컨트롤이랑 이 뒤에 나오는 스페이셜 컨트롤은 게티스가 최근에 발표한 새로운 논문에서 얘기한 방식인데 그 방식이 뭐냐면은 이 스타일에 컨텐츠에 있는 색깔을 먼저 이 스타일에 입힌 다음에 그 색깔을 입힌 스타일을 다시 이 컨텐츠에 적용을 해주면은 색깔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스트로크만 입힐 수 있다는 건데 이 논문에도 적용을 해봤을 때 이 아다인을 적용한 이 모델에 대해서도 컬러를 유지하고 스타일을 적용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영역을 적용해서 이 여자분이 있는 부분만 이 아래 이미지, 그 다음에 이 배경 부분은 이 뒤에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이 각각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서로 다른 이미지에 대한 함수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논문의 가장 핵심 모델이 되는 수식이 심플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중치만 더해서 감마 베타에 들어가는 y의 뮤 로 값에 대해서 가중치 값만 주게 되면은 그리고 수식만 조금 변형을 해주면은 바로 이런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에서는 아무 스타일을 다 적용을 해도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전에 있었던 이미지 비교들은 선행 논문들에서 적용했던 스타일들만을 썼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선행 논문이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이미지들 세트를 다양하게 적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인풋 이미지가 변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가 굉장히 훌륭해요. 이런 이미지나 다 각각에 대해서 훌륭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아다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arbitrary 스타일, 아무 스타일이나 넣어서도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는데 그거를 리얼 타임으로 할 수 있어지는 거죠. 이제 사용자가 모바일에서 아무 그림이나 혹은 특정 패턴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면은 바로 사진을 변형해 줄 수 있는 그런 리얼타임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논문이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